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오락실 게임 속 주인공들이 죽었을 때 기억에 남는 죽음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면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출발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많은 30층 건물에 잠입한 우리의 주인공 스파이입니다. 특별하게 표시된 문에 들어가서 비밀 문서를 수집을 한 다음에 건물을 탈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적들을 총으로 쏴서도 처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점프로 상상을 좀 동원하면 날라차기로 봅니다. 날라차기로도 적들 처리 가능하고요. 총을 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등을 떨어뜨려서 적을 처치할 수도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이 게임만의 독특한 적을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로 와. 자, 빨리 밑으로 지나가. 이렇게 적들을 압살을 이 장면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압살하는 걸 이 게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적들만 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압살을 당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돼. 짜부. 됐습니다. 찌부라고도 하죠. 이 게임은 조금 덜 알려진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985년도 게임의 제목은 고고 야마구치상입니다. 제가 다닌 오락실에서는 이 게임을 석돌이의 모험이라고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게임 플레이 해보려고 찾는데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기는 마이크입니다. 원주민이 우리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창 맞아 죽는데 원주민은 마이크를 잡으면은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자, 마이크 맞아라. 맞아.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작아서 잘 안 들리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점프로 저렇게 장애물을 피할 때 그 뒤통수가 커졌다 작아지는 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고요. 무엇보다 주인공이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제스처라서 기억에 남아있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누우면서 죽어가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절벽으로 떨어져서 메아리 치는 목소리로 들리기는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아 뜨거 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그게 아니네요. 오락실 강식 게임 하면은 이 게임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연계도사 1988년도 게임이고요. 게임의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그런지 오락실에서는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강시라는 게임 소재하고 당시로서는 좀 특이한 그래픽 때문에 한번 보면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 게임 중에 하나죠. 승리 조건은 강시에 머리를 저렇게 똑 떨어뜨려야지만 이기는 조금은 섬찟한 승리 조건입니다.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체력이 0이 되어도 안 죽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그 조건은 우리 주인공도 같아요. 머리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강시가 머리가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인간인 우리 주인공이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되면서 목숨 하나를 잃을 때는 조금 정신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와게초는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음악조차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게임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음악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갑옷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안 죽어요. 속옷바람으로도 굉장히 용감하게 싸웁니다. 이 게임 최고의 아이템 횃불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다 덤벼. 난 천하무적이라고. 아마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악마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요. 와게촌 주인공만의 특이한 죽음,
순식간에 뼈만 남는 겁니다. 마계촌 때 주인공의 죽음이 제작자들 마음에 들었을까요? 같은 캡콤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블랙타이거. 인기도 많았던 게임인데 고수도 많았거든요. 이 게임 주말에 한번 하려고 하면은 1시간은 기다리는 게 기본이었죠. 마계촌처럼 갑옷이 벗겨지면 속옷바람에서 죽으면은 바로 뼈와 살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마계촌의 죽음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단 이렇게 추락사를 하면 갑옷이든 체력이든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람보와 코만도 게임 이칼입니다. 제가 다니는 오락실에서는 50원의 2인용이 됐던 게임이라서 동네 꼬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게임이고요. 게임을 안 할 때 데모 화면에서 주인공들의 총구를 제가 조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 안 넣고 미니게임처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이 게임기 앞에는 아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적 총에 맞으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다음에 쓰러지죠. 전쟁 영화에서도 적들이 쓰러질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특이한 죽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인공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적들도 죽을 때 몇 바퀴 돕니다. 이 게임도 이칼이랑 같은 시기에 나온 86년도 게임 기기 괴계입니다. 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말을 한 이유는요, 이 게임도 주인공이 죽을 때 한 바퀴 돌고서 쓰러지거든요. 이 당시에 유행이었을까요? 게임 제작사도 다른데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 마리가 죽었을 때는 팔다리를 하늘로 뻗고서 있습니다. 온몸 비틀기를 하려는 걸까요? 1987년도 게임 에어리언 신드롬입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 리키하고 말이 군인인데요. 에어리언한테 잡힌 동료를 구하고 기지를 폭파한다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고요. 귀여운 그림체에 비하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쓰러질 때 내는 소리가 처참하죠. 여자 주인공에 비하면 남자 주인공은 그냥 무난하다고 해도 되죠. (84년도) 세가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뱅크 패닉. 게임의 시점이 굉장히 특이한, 지금 봐도 낯설죠. 여기는 은행 아니고요. 우리는 은행의 보안 요원이 되어서 은행 강도로부터 이 은행을 지키는 겁니다. 손님으로 위장해서 저 2번 지금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은행 강도가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요. 모든 창구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창구가 있는데 이걸 혼자서 지켜야 된다니, 은행 강도도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말이죠. 쉴 새 없이 은행 강도가 나타나는 그런 동네의 은행입니다. 은행 강도에게 타이밍을 뺏겼다 그러면 목숨이 하나 날아가는데, 그때 우리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벽으로 날아간 주인공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잡혀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이 깊죠. 적들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무릎으로 찍는다. 액션 게임으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여성 캐릭터도 머리 숱은 많은데 무릎 찍기가 안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저는 좀 아쉬워했었습니다.
주인공이 체력이 다해서 쓰러졌을 때 하는 그 신음소리도 기억에 남아있네요. 이 편은 또 다른 신음소리를 냅니다. 3편도 한번 들어볼까요? 코인 넣는 소리가 굉장히 특이한 게임입니다. 카발 1988년도에 나왔고요. 적들을 총으로 공격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건물 부시는 재미도 참 쏠쏠했던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부시고 적들을 처치하다 보면은 게이지가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됩니다. 클리어하고서 막 뛰어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거든요. 하지만 주인공이 죽었을 때는 세상 그 어떤 게임의 주인공들보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를 내며 쓰러집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릴 적 동네 오락실에서 이 게임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1인용도 많이 하고 2인용도 많이 했던 게임이고요. 일본에서도 인기 좋았다고 하는데 이 게임은 이식된 기종이 없어요. 패밀리로도 이식이 안 됐습니다. 될 뻔했다는 이야기만 들은 적 있고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인기도 많은 게임인데 가정용 게임기로 이식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1988년에 나온 게임이고요. 서유 항마록. 우리들이 오락실 다니던 시절에는 서유기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게임이죠. 우리 주인공들이 죽을 때 몸이 부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데 참 잔인하구나 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봐도 네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팔계만 볼 수 없죠. 손오공과 사오정도 같이 갑니다. (86년도) 게임입니다. 아르고스의 전사. 지금 봐도 그래픽이 좋고요, 움직임도 좋고 음악도 좋습니다. 주인공이 공격을 할 때마다 내는 기합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이고요. 사용하는 무기도 그때 당시에는 저게 철퇴야 방패야 헷갈려 했던 그런 무기 중에 하나고요. 디스크 아머라는 무기입니다. 주인공이 그냥 죽을 때 하는 것도 안타깝고 기억에 남지만요, 마지막 마리가 죽었을 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의 시신인지 영혼인지를 끌고 가는 게 특이한 죽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밝은데 음악도 귀엽고요. 그리고 그림체도 귀엽습니다. 상점을 이용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보기보다 난이도는 있습니다. 피격 판정이 엄격해서 금방금방 죽어요. 한 마리 죽을 때 주인공의 눈이 좌우가 왔다 갔다 커지죠. 아직 마리수가 남아있을 때는 주인공이 피격을 당해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수가 안 남아있을 때, 마지막 마리가 죽을 때는 안녕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 시절 우리는 이 게임을 망치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제목은 해머링 해리, 일본 제목은 목수 겐시. 한국에 와가지고 회춘했죠. 겐시에서 소년으로요. 제 기억에는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 소리가 큰 게임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들으신 거 Let's get 비지라고 써있지만 빌리 지금 들어도 저는 Let's get 빌리입니다. 빌리. 주인공이 죽는 장면도 재밌습니다.
모습도 재밌긴 하지만요, 죽을 때 소리랑 다시 시작할 때 Let's get 그 소리가 너무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이 게임을 잊을 수가 없네요. Let's get busy! Ouch!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간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간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이 엔딩 음악은 끝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